따다. 뭐야 이거? 손경제 맛어른으로서 어른 전달해 주십시오. 어른. 이진우 야, 이진우옹의 또 전달 말씀 있겠습니다. 이야, 이거 만들었단 말이야? 2022년 1월 3일부터 2025년 11월 23일까지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는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총 1,002건의 청취자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전 두 건. 막막한 고민에는 길을 내주고 어려운 질문에는 친절한 설명으로 화답하며 청취자들의 든든한 경제 컨설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여주신 진심 어린 노고와 흔들림 없는 책임감에 이것도 또 나들이라는 멘트가 들어요. 흔들림 없는 책임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소장님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 감동이다. 이야, 음악 깔아주기 음악 못 가나? 팟캐스트라서 야 이쁘다. 음악을 깔면 좋은데. 빠바바바바 내 치아는 미니 씨 협찬은 아니고 제 돈 주고 한. 네. 버리지 마세요, 소장님. 이걸 왜 어떻게 버려요? 세울 수 있으니까. 가게 세워놓을 거야? 네. 가게? 가게 붙여라. 아니 가게 가게 세우면 안 돼. 좋을 것 가게 세우면 안 왜? 돼요. 좋을 것 그럼 같은데? 그러면 손님들 40%는 나가요. 왜? MBC 싫어하시잖아요. 이것도 뭔 자격지심이야 또 MBC PD가. 아니 6대 4 정도 갈리니까. 아, 네. 그렇지.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그리고 사업은. 국밥 손님들의 서의 그 비중은 더 높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끔 그 이제 그런 대화들을 하세요. 이제 제가 지금 막 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하는데 그런 대화들을 하시. 근데 제가 제일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저한테 그 의견을 물어볼까봐. 어이, 사장 잠깐 나와봐. 야, 우리 사장님 뜨거운 청년인 거 모르시는데. 사장은 MBC의 편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제가 2달 전만 해도 그런 편향성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게. 좀 잠깐 좋으셨을까? 왜 이거 누가 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요 원래 보통. 진짜요? 네, 프로그램이 문을 닫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되게 죄송하잖아요. 뭐 그간 감사했던 마음 담아서 뭐라도 해드릴 게 없나 하고 그냥 죄송하면 국차원에서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닫아놓고 미안해하고. 그뭐 내가 이거 할 수 주는 걸 있나? 진짜 닫았구나 이제.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아, 닫는다는 근데 그러네. 거죠. 네. 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진행자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라서 이게 나올 일이 거의 없네요. 가게로 치면 사장이 아니 바뀌는 건데. 근데 진행자분들이 여기는 폐업이니까. 진행자분만 갈리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본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본인이 그만두니까 그냥 싹 프로그램이 제가 그만둔 거 사라지는 제가 그만둔 거 야,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전무후무한 것 같다 진짜. 손경제 상담소는 김현우가 열고 김현우가 닫았네. 그죠. 왜 없앤 거예요? 근데? 오픈 마감. 왜 없앤 거예요? 그냥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편집하면 진짜 저 쓰레기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이지 뭐. 상담소만 없어진 게 아니고 한번 제가 없애봤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디오국이 되게 힘들고 회사가 힘드니까 프로그램 구조 조정이 꽤 있었어요. 그게 출연료 이거 많이 없어진 받았나 게 보네.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많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 정도도 못 줄 정도야 그러면 MBC가?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 것도 줄이면 음. 줄 수. 저희 지금 구조 조정하고 있어요. 인력을. 해보니까 알겠어. 그 불필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불필요하죠. 어쩌나. 아니 국밥집에서도 아이고. 그 낙지전만 아이고. 빼도 엄청 남지 않아요? 그거 낙지젓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낙지전? 네, 낙지젓. 아직도 안 가봤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래 젓갈 그 비싼 거 나는 젓갈 사러 가면 진짜 비싸구나 싶은데 무슨 가게 가면 반찬을 이렇게 주는 진짜 너무 많아. 비싸요. 근데 그거 이제 그래서 여쭤봐요 이제는 혹시 낙지젓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하는 분들은 빼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손도 안 대고 버리니까. 빼주세요 하면 되게 좋죠. 네? 그거 너무 좋죠. 진짜 좋은 손님들이 저 이거 안 먹으니까 그냥 빼주세요 하고. 사장님 낙지젓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미워요? 솔직히 좀 미워. 밉지는 않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1002회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현우 수장님이 열고 닫으셨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열고 닫았어요. 맞네. 네, 그죠. 그래, 다 신유 PD가 지금 닫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 결자 해지. 해자 이게 결지. 아니 근데 사실 결인가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연 것도 단 것도 제 뜻이 아니에요. 야 너 좀 시간 많지? 잠깐만. 그때 여성시대 조연출이었는데 이것도 네가 좀 해봐라 해서 어. 뭐요? 온지 한 달 됐을 때 라디오 그게 해서 그때 우드래곤이 있지 않았나요? 아 그죠. 근데 저한테 시킨 거는 우영 선배가 아니라 네. 태정 선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남부장님. 1000번 넘게 하는 동안 뭐가 좀 제일 보람 있거나 힘들었어요? 너무 전형적인 질문인가? 너무요. 와, 나 깜짝 놀랐네 지금. 야. 한번 틀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었는데 아 그래도 쉬운 거 던져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도 그냥 뭐 진우 형 덕분에 네? 제가 더 클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큰 것 같습니다. 아유, 다시 그냥 만나지 말아요. 질문부터 이게 여기까지 편집되겠다. 그냥 뭐 도움 되셨다 뭐 이런. 실제로는 임금 퇴직금 못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고민 올렸었던 분이 이제 받으신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어. 개인이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야 답이 되는 거라서 맞아요. 대충 알고 있는 걸로는 답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질문을 올리시는 거예요. 맞아. 예, 대충- 세무사한테 가도 의견이 갈립니다. 뭡니까? 이런 거. 예. 그걸 어떻게 김현우가 답을? 그리고 했죠? 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를 모르시는. 아, 이게 여기랑 여기랑 꼬였는데 이건 어디에서 물어봐야 돼? 근데 본인은 어디서 그걸 찾아요? 그런 그러니까 답을? 그것도 참 어렵죠. 여기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거는 세무사 그 있잖아요. 우리는 딱 예를 들어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용돈은 증여 비과세다. 그 수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무조사 간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런 애매한 것들 이건 세무사 분들도 이 의견 다를 수 있고 그럴 때 그건 이제 뭐-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넣기도 하죠. 근데 가장 답이 아예 안 나온 건 그냥 서면 질의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이. 법령 해석. 음. 그렇게 해야 되는 케이스가 한 건은 있었는데 서면 질의로서는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서 이거는 법적인 뭐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온 것들이 본인이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면지를 한다 했다고. 하죠. 해서 답이 오면 그거를 시간이 아이템으로 필요하면 예.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게 열심히 열심히죠. 성실하면 어떤 대명사지. 한결 같은 성실함. 한결 같은. 그렇지. 잠깐 성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한결 같은 먹고 살려면 성실. 다 먹고 살려면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너 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지? 왜 오늘 자꾸 그렇게 그래? 아무도 모르고 말했는데 그럼 내 생각인 거지? 생일이라 그래요 오늘. 오늘 본인 생일이라서 모든 게 지금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렇구나. 자 들어올 때 됐어요. 오늘 벌써 12일인가요? 아니 뭐 생일인데 뭐 식빵 조각 먹고 있네 나는. 그러게 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없나 봐. 아 야,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봐봐. 진짜 안 한 거야? 이게 내가 작가였을 때는 이게 모든 게 착착착착 해서 이미 딱 들어오셨어야 했다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네 줄을 너무 짧게 줬어요. 불을 붙일까 말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어야지 이미. 아니 내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언더스탠딩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아, 여기서 얘기 안 그런 해. 얘기 안 했어요. 아이고. 여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이라니. 사랑하는 진우 형. 진우 옹이다. 생신 축하합니다. 와. 진짜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 식구 나 말고 네 명인데 5명 강아지. 강아지 포함이죠. 명이라고 따님은 저 송도에 가 계시니까. 그래서 4명이라고.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밤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반기는데 아침엔 지도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 힘들지. 강아지 견생 힘들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내가 그리고. 근데 지각 안 하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막 일찍 왔어요? 머리도 안 감고 심지어 평소보다 일찍 그냥 왔어요. 후드티만 입고 모자 모자 쓰고 쓰고. 왔잖아요. 애지간하면 보기 힘든 모자 쓴 모습. 아예 그냥 늦어가지고 야 이거는 씻고 가면 무조건 늦는다라는 시간에 일어나실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요? 일어나니까 30분이더라고. 몇 시요? 시? 떴는데. 7시 30분? 와 그럼 바로 밟아도 그래서 얻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37분에 시동을 걸었어요. 와. 양치도 안 하고? 그럼 우와. 방송을 양치 안 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이 얘기까지 할까 말까 하는. 조명 기자님 아니 안 어떻게- 할래요. 안 해. 이 얘기까지는 안 해야 돼. 조명 기자님 어떻게 바로 옆이었는데? 그래, 이 얘기까지는 하면 안 돼.
뭐 누가 들으면 아니 또 어쩐지 이상하게 그 오른쪽엔 조미연 기자님이고 왼쪽에 서영태 기자님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서 기자님이 목소리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숨을 자꾸 얕게 쉬는 거예요. 아저 기자님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했는데 이건 장난이고 사실은 우리 아까 약간 얘기했는데 네. 아이템이 이제 연명의료라는 아, 아이템이니까 요건 약간 텐션 올려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너무 작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늘 코를 저- 찡긋찡긋하면서 들숨을 쉬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조명 기자님이 평소에는 요렇게 보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요렇게 보고 방송을 했거든요. 이건 낫단 소리지.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들이마셨다는 몰라 얘기지.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조명 사실만 얘기했어. 나는. 저 그래서 지금은 씻으신 거죠. 네. 네, 저 아까 가서 생방 샤워하고 끝나고 가서 샤워하고 오셨잖아요. 자,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신.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좀 달라졌네. 왜? 예전에 이런 거 해줘도 그냥 뭐 뚱 하고 뭐 그러더니 어떠신가요? 올해는 기쁜 척을 하시네요. 네, 1년 작년 생일로부터 올해 365일이 지나는 동안 뭐가 보람 있었고 뭐가 좀 힘드셨어요? 나는 요즘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최우용 PD는 앞선 그 질문을 잘랐을까 안 잘랐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 요거 어떠시로 살리려면 살려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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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때문에 살렸네. 아, 그런 없어서 뜻이었어요. 안 된다 진짜. 분량 챙겨 드립니다. 진우 형 봤어요?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내가 죽여버린 분량 김연아가 살려낸다고. 야, 심폐소생. 요즘 호텔에 50만 원짜리 케이크 등장했다며 호텔에. 신라 호텔 신라 거요. 요즘에 논란인 세 그거 개인가 네 개 판다는 그거. 하루에 3개. 하루에 3개 파는데 뭔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뭐 큰 논란을. 뭘로 만들길래 그 가격인 거예요? 이건 근데 다만 가격이라는 게 원가에 늘 비례하는 건 아닌 거니까. 재료의 문제는 아니지. 네. 근데 뭐 좀 비싼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약간은 넣겠죠. 약간. 예전에 뭐죠? 그거 무슨 망고 빙수? 네. 뭐 제주도 무슨 애플 망고를 쓴다 뭐 해가지고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망고빙수는 의외로 원가율이 높아서 아, 그래서 안 하거나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냥 호텔이니까 분위기니까 뭐 썸띵 스페셜이니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100% 자연산 송로버섯. 아 송로버섯이 들어갔다고. 송로버섯 트러플? 뭐 송로버섯 들어갈 때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아니고. 케이크에? 네. 50만 원짜리 케이크에. 케이크에 버섯이요? 그러네. 아, 향은 그래도 뭔가 되게 고급스러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어울릴 수 있겠다.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 케이크. 어차피 그 트러플을 송이버섯 씹히듯이 막 크게 넣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전골에 팽이버섯 나오듯이 그런 거 좋은데. 갈아서 했을 케이크를 테니까. 반으로 자르면 트러플 향이 난다. 좀 더 아끼지 말고 하고 100만 원짜리도 만들고 그러지. 일단 50으로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아 요거 팔리네? 그럼 이제 좀 올려서 팔겠죠? 아, 재밌는 게 이번에 이거 케이크를 민영이가 살려고 검색해 보면서 선배 이걸로 해도 돼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포르쉐 케이크예요. 아, 그거 여기서 나오는 네. 투썸에서 나오는. 근데 이거보다 딱 한 14,000원인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원료값은 사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14,000원 중에 상당수가 그냥 포르쉐가 이름이랑 디자인 대충 쓰세요라고 한 그것 덕분에 뭐 그런 상당수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로열티 등등. 브랜드 하나 잘 만들면 진짜 하여간 그래서 14,000원 아까워서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우 형한테 14,000원 더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던 거예요. 환갑 때는 어때요? 환갑 때는 쓸 용의가 있나요? 아, 환갑 때는 20만 원도 쓰지. 아, 50짜리는 안 되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생각보다 진우 형. 생각보다 얼마 안 나이 남았어. 든다는 게 뭐냐면 그 연금과 관련한 금융 상품을 설명할 때 옛날엔 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뭐 55세 이상 돼야 뭐 20년 후의 수익. 받을 수 있습니다. 뭐 60세부터 뭐 그땐 진짜 나한테 오지도 않을 길이구나 이렇게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년이네? 뭐 이런. 내후년부터 받는 거야? 그럼? 그럼 내가 지금 넣으면 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좋은 거야,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멤버가 들더라고. 있잖아요. 저도 근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연금저축이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나 10년 남았네. 그리고 내년 되면 10년도 아니라 이제 9년 남은 거고. 저 주택연금도 원래 60세인데 55세부터 난 2년 남았어. 2년. 와, 2년이 남는 거냐 그게? 그냥 닥친 거지? 자, 눈 깜빡이면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라고 하죠. 그래. 내일 모레면 연금 나와 이거 딱. 야, 내년 이맘때 또 우리 운 좋으면 여기서 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내후년에도 운 좋으면 또 여기서 그 얘기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진우 형이 와 야. 연금 받는 기분을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시네요. 당겨 받으실 거예요? 제 시기에 받으실 거예요? 무조건 당겨봤지 저 형은. 늦춰 받으시진 않을 것 같고. 늦춰봐. 나도 왜 근데 부자들은 많이 늦춰받지 그래 않아요? 왜 나 사람 무시합니까? 나도 나도 당겨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나도 늦춰받을 수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젊을 때 쓰는 게 그래서 오래 못 사신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10,000원이라도 20대 때 10,000원과 30대 때 10,000원은 아예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늦춰받으면 늦추는 기간만큼 뭐 7%인가? 7.2 해서 총 36%더 줘요. 그렇죠. 7% 정도 더 받는 거죠. 쌓여 있는 돈의 네. 7%씩 불어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먼저 받아서 7% 이상 굴릴 수 없다면 안 받는 게 이론상으로는 숫자적으로 맞죠. 맞지만 물가는 그래도 반영한 7%인 거죠?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이란 돈을 받으면 5년을 뒤로 미루면 136. 1년에 7.2예요. 5년 미루면 136을 받을래. 5년 당기면 70을 받을래. 그러니까 물가와는 무관한 숫자네요. 물가가 20%가 오르든 뭐 5%가 오르든 그것도 관계없는. 반영해가지고 또 올려주니까. 그럼 물가 수준이 계속 좀 높을 것로 예상되면은 무조건 땡겨 받아야 되겠네. 근데 그거는 안 받아도 물가 수준을 맞춰주죠. 맞춰준다는 뜻이니까 그 변수는 똑같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생각 안 하면 되죠. 물가는 고려 안 하면 그러니까 되고. 연 7%를 못 굴리실 것 같으면 그냥 남겨두세요. 정 급한 돈 아니면 그 컨셉이긴 한데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건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1번이고 그렇게 그다음에 설득한 다음에 일찍 떠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오래 산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의 돈이 다 필요하냐? 나중에 나는 충분히 80세 정도 되면 50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굳이 100이나 136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거니. 그래서 저는 당겨 받고 조금이라도 정정할 네. 때 막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을 때 쓰자. 나라를 위해서 굳이 홍보한다면 그냥 뒤로 미루세요라고 해야 맞는데 어떻게 봐도 빨리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받을 거라고. 우리가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거 그럼. 당장 내년부터 안 준다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니 그 가능성이 0이 아니잖아. 네. 앤드 얘기했지만 60세에 쓰는 7만 원과 70세에 쓰는 그 뭐 10년 동안 이자가 붙었다고 해서 쓴 14만 원이라고 쳐도 70세에 쓰는 14만 원은 점점 뒤로 갈수록 네, 맞아요. 덜 떨어지죠. 즐겁거나 그럼요. 네. 60세에 7만 원을 쓰면서 받은 느낌과 교훈은 80세까지 살면 20년을 쓸 수 있는 느낌과 교훈인데 네. 70세에 얻은 건 못 쓰잖아. 뭐 그런 등등 생각하면 빨리 받는 게 아니라. 겨우 7%를 더 받는다는 이유로 뒤로 미룰 일인가? 그러네. 그리고 뒤로 밀었다가 맞아. 70세부터 받을래요 했는데 그 전에 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혹은 너무 71 세 억울할 주고 것 같아. 억울하지.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뒤로 미루면 미룬 만큼 다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차피 돌아가시는 순간은 정해져 있으니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계산하면 얼마나 더 혜택인 겁니까? 7.2의 혜택이 아니라 훨씬 작잖아. 그러면. 훨씬 작죠. 그게 살아남아야 되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맞다. 가 그 있어요. 나이가 있던데. 제가 예전에 계산해봤는데 당겨 받으면 83세를 넘어가게 되면 받았던 돈 대비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안 당겨 받은 게 유리해지는 금액이 이렇게 크로스가 그래도 되고요. 7.2씩이나 매년 더 받으니까 오래오래 살면 그 올해 최소한 이만큼은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이 한 80세 중반. 12년인가 뭐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80세 그게 중반이네. 의미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뒷단에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뭐. 잘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땡겨 그러니까 받으실- 그런 생각인 건데 안돼 오늘 우리가 네. 커피 타임을 한 40분 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일찍 받는다. 뭐야? 야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이게 참 그래서 야 여러분 저는 제주도 한편으로는 좀 가서. 서운합니다. 네. 매번 저희 생일 때마다 그
생일 축하 롤링 페이퍼를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야 이제 이 분량은 나랑 현우 형, 합친 거. 승찬이 형, 정호 형 4명 합친 거보다 많아. 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살아있다 문제잖아요. 살아있다. 뭐 이걸로 서운하면 안 되는데 네. 좀 서운하네요. 그러면서 늘 연락은 나한테 하시는데 그런 거 보냈다. 보냈다. 네.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중간에서 요거 좀 이따 연락이라도 요거 좀 이따 매겨주니까. 진행할게요. 아, 선생님 궁금해서 그렇군. 구성이라는 게 있고 알았어, 빨리.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빨리. 근데 이거를 다 읽어 드릴 수가 없네. 나 때는 없어. 너무 많아요. 너무 작아서 다 읽어도 됐는데 그래서 그냥 안 갖고 오고 그냥 끝나고 드릴까 하다가 아이 안 되죠. 그것도 이렇게 보내주신 성의가 있는데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진지하게 적으셔가지고 좀 뒷장에서부터- 우리는 좀 진우 형 놀리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이게 나이 들면서 제일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가 사람이 불필요하게 진지해진다는 자 여기 그 친구들 문제야 보고 문제. 여기서 각자 2개씩만 뽑아봅시다. 아주 감명 뭐- 깊거나 아니면 우리 알잖아 스타일. 아. 약간 좀 진우 형 약간 조롱하는 느낌으로 있는 거 없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쓸데없이 진지해지니까 조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점점. 다른 사람의 보기.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분이 게 쓰신 아니지. 거로 한번 읽어드리죠. 그건 걱정하지 그건가? 마세요. 자 무지개 부사님이 이진우 기자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끝? 끝. 되게 실망하셨다 지금. 끝? 멋지다. 진우 형 스타일이네. 어, 와 이거 봐. 쿨하고 엄청 무성의한- 길게 쓰신 분들이 있어. 그치. 좋아. 이런 거 좋아. 진우 형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나? 이거는 정말 진짜 좋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지. 이거는 시킨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내가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할 캐릭터는 아니고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뭘 그러겠어요. 근데 다만 뭐가 이제 성격이 좀 꼬이고 독특해서 이진우 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캐릭터이긴 하지. 근데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막 엄청 인기 있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차별화돼 있다. 마니아층이 있다. 네, 호불호가 심하다. 호불호가 그런 거 갈리지.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니치. 좋아하는 사람은 네. 아주 깊게 좋아하고 네. 아니면 별로 그냥. 니- 제 반대로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킨 홍어 같은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니치 좋아하는 마켓의 사람은 지배자.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잖아요. 아, 요분 저는 좀 눈에 띄네요. 뒤에서 밀어들었던 심플 러너입니다. 오! 이분이 이분도 쓰셨네. 그 마라톤 10km 대회 나갔을 때 밀어주셨던 분. 밥 사주신다 했잖아요. 그러게 우리 연락 드렸어요? 그 제발 말을 몰라. 그냥 툭툭 뱉지 마요. 책임 못 질 거. 아니야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해요. 근데 연락처를 몰라서 책임을 그렇지. 본인이 안 지고 저한테 식사 잡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 있잖아 내가 지금. 연락해야 저 비서 된다. 아니에요. 무슨 저 매니저야? 비서 아니에요. 식사 잡아주세요. 비서 아니야, PD야. 비서 아니래. 아니 MBC PD였어. 날 잡을게요. 날 잡을게요. 코너 속 코너. 뭐예요? 노래 왔어요? 이진우 탄신일 축하송이 또 아 왔습니다. 와, 야. 이거를 아, 야. 주신 분이 이진우 기자님에게 새벽에 보냈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새벽에 보내셨어?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 오, 이게 요게- 가사인가요? 요게 가사지. 어머나 해피 벌스데이 진우. 소리 나. 우와. 이거 AI로 했을 거 아니에요. 시티팝 같다. 도시의 불빛이 깨어나 오. 오늘을 위해 준비된 스테이지 라디오의 목소리마저 너를 위해 튜닝되어 있어 심장은 너의 베이스 세상은 이거 좀 괜찮은데? 미쳤다 온전히 너를 비춰 트렌디해. Happy birthday 세상이 널 부르고 있어 미쳤다 도시가 춤추고 있어 세상에. 오 신나 신나. Electric 밤하늘까지 닿도록 Happy birthday 오늘은 너 하나로 충분해 오.
난 그게 궁금하다. 공복은 그때처럼 한번 붙일 건데 네. 나도 갑자기 셈이 나네. 이거 약간 퀄이 달라요. 지난번에 내 생일 노래 들었을 때 모두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못 들었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데 같이 듣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와. 아, 저는- 3.0 전이냐 후냐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약간 템포 문제인 것 같네. 이것도 퀄은 괜찮은데. 퀄 이게 박세현 작가님 노래였죠. 예전에 가사가 오늘은 좀 달라 이거 못하겠다. 웃고 있어 이거는 못하겠다. 아, 지금 어깨 춤추는 거 봐. 매콤해 스티커 떼주세요 이 부분에서. 이야. 근데 여기 가사가 약간 좀 우리가 듣다가 어. 그러니까 저건 약간 몸이 오그라들어. 약간 그때 우리 듣다가 왜 다 빨개졌었잖아요. 이건 약간 가사가 아니, 되게 좋은데? 이거 AI한테 음악을 만들어 줘라고 할 때 이게 그걸 주잖아요. 명령을 그때- 뭐 어떤 톤, 어떤 장르의 뭐 어떤 식의 가사에 그게 궁금해. 그 프롬프트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을지. 이거 혹시 만드신 분이 이걸 들으시면 유튜브에 프롬프트 한 번만 남겨봐 주세요. 네. 뭐라고 어떤 식의 명령을 했길래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박 작가님 것도. 어. 둘이 어떻게 비교해서 들었을지. 해주십시오. 근데 그 프롬프트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래서 인간은 그럼 어디서 경쟁력이 갈리냐?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경험과 취향과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어야 세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뭐 예를 들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 풍으로 넣어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과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람은 작곡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자주 듣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고흐의 어떤 그림에 요 배경의 파란색을 넣어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조금만 더 파랬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에는 사람의 경쟁력은 잘 활용하느냐 경험과 못하느냐. 취향과 거기에서 갈린다. 진짜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의 취향을 매우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프롬프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취향, 경험, 뭐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려면 결국은 그게 돈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게 대중적인 국민 교육으로 그게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예. 경험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돈이 많다고 그 경험이 풍부해지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또 높죠. 그러나 이제 극단적으로 풍부해지고 싶다, 독특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겠지. 들죠.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그러나 근데 그게 우리 주변에서 꼭 어디에 가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8세기였다면 세계 여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있고 도서관에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자기가 하려고 맘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게 꼭 얼마나 뭐 있겠나 싶기는 하고요. 이제 슬슬 뭐 수시 뭐 이런 거 결과 나오고. 아드님들 두 분 맞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오. 오묘한 표정이십니다. 표정이 오묘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어디까지 얘기해야 이부진 씨 되는지에 대해서. 아드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합격하셨다고. 경제학과? 경영 아니고 합격한 거 어떻게 알아? 기사가 경제? 오늘인가 어제 떴어요. 벌써 합격자 발표가 벌써 나왔나? 합격자가 그러니까 나온다고? 합격선이 나오니까. 수능을 하나밖에 안 틀렸잖아요. 근데 얘는 수시로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지 근데 손으로 봤다고? 수시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구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시도 엄청 준비 잘하고 수능도 엄청 잘 치는 애들이 간혹 있죠. 아니 사실 뭘 하나를 하면 뒤에 것도 잘하기 보통 마련이지. 그렇긴 하죠. 네. 이제 그럼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는 친구였는데 하나밖에 안 틀려버렸구나.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냥 면접을 보러 멋지다. 갔었나 보네. 아니 뭐 어차피 그래 아무거나 가면 어때? 아니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어차피 투탑이니까. 이야, 어쨌든 외삼촌이랑은 동문이네.
그 친구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제 진짜. 이제 지겨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제일 좋겠다. 내가 아무거나 가면 어때라고 하는 건 뭐 어차피 잘 물려받을 텐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는 뜻이었는데 그거야? 어차피 문과인데 아니고요. 질문 어차피 문과지. 솔직히 부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 발가락 놀리면서 했겠습니까? 그래도 본인 열심히 맞아, 했겠죠. 열심히 스트레스 멋있어요.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냥 그런 DNA인가? 뭐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렇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타고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집안 다 뭐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잘했죠. 집안 자체가 맞아요. 그냥 뭐.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왜냐면 되는데. 공부만 해도 되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집들은 다. 공부를 뭐- 안 해도 뭐 되는 솔직히 환경이잖아요. 우리 집안의 아드님들도 공부만 하면 맞아.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성적표는 마음에 나왔는데 흡족하십니까? 야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예 그냥 학원 다녀요 하고 뭉쳤는데 잘 모르겠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네. 근데 둘 중에 한 분은 뭐 그닥 만족스럽지 않고요. 그러면은 작년에 붙었던 데 가야 돼요? 질문 잘하네. 뭐 그렇고요. 그럼 잘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질문을 잘한다는 거. 내가 되게 불편한 질문이. 한 명은 이제 작년보다 성적이 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틀린 누구처럼 성적이 남지는 않아요. 좀 아쉽구나. 그러다 보니 딱 가고 싶었는데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마음속에만 그냥 가고 싶어하는 저런 데 가려면 지금보다 10개를 더 맞아야 돼라는 상황인데 지금은 2개만 더 맞으면 돼 상황까지 끌어올린 올린 거야. 네. 그러니 얼마나 더 아깝겠어. 그죠?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그러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둘 다 마음이 참 복잡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나는 최대한 이런저런 격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도 그냥 무슨 얘기 해주나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엊그제 갑자기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네. 아빠 참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길래 처음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뭐 좀 이제 할 얘기가 생겼구나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 나 닌텐도 2 사줘. 좋다. 그래도 좋다. 얼마나 좋아. 되게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커피숍에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는데 되게 나는 좋다. 그 친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되게 저는. 맞아. 산타 믿을 것 같아요. 아직 동심이 있어서.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왜 안 힘들겠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지. 하루 정도는 힘들었을 거고 하루 정도. 지금도 힘들겠지. 회복 맞아요. 탄력성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회복 탄력성이 그냥 빨리 치고 올라와서 어차피 뭐 결과 나온 거 어쩔 그래 거예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일단 나는 지금 앞으로 나가야지. 닌텐도 2를 하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쓰러져야 되는데 살면서. 그래서 사 주실 겁니까? 사줍시다. 그게 궁금하네. 그래서 당연히 왜 엄마 보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엄마는 당근에서 사라고 했는데 당근에서 사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넌 당근에서 구해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당근 가격과 쿠팡 새 가격이 별로 10% 차이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런데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럼 배터리 용량 같은 걸 생각할 때 똑똑해. 나는 새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소득 공제도 되고. 네. 저는 네 이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 다음 그렇습니다. 주에 네. 경주 마라톤 꼭 신청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유가 얘기를 생겼어요. 해주십시오. 왜? 우리 메일로 협찬 제안이 왔는데 현물 협찬이에요. 야, 현물로 협찬을 한다고. 네. 우리 그 경주 마라톤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음. 근데 거기 우리가 딱 뛰는데 그 본문 단지에 경주 월드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풀빌라 사장님이 풀빌라. 우리 애청자시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노는 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줘라. 영상으로까지 뭐 찍어야 돼요? 그런 아니 그냥 뭐 장소 제공해주고 싶다. 음. 그럼 뭐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고 업체명 언급해주고 가봤더니 어떻더라.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풀빌라라는 게 풀빌라인 줄 알고
아 진짜예요. 하긴. 나 진짜 풀 빌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사실 풀빌라 한 번도 안 들어가 안 그 가봤어요. 빌라에 모든 게 다 있으면 뭐가 풀이라는 건가 이렇게 한참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풀이라면 수영장 있는 빌라. 풀이 있는 네. 풀이 있는 빌라. 어떻게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공개 가능하세요? 응? 수영복 패션. 아니 아까 그러던데 나는 그거 너무 싫다고 아저씨들 배 나온 거 그걸 왜 봐야 되냐고 했는데. 아, 이게 아니, 이미 많이 다 보지지 않았나? 예? 아니 그리고 그리고 무시한 적이- 살색은 본 적 없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끼리 가면 뭐 샤워도 같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죠. 하지 마. 진이 형 보면 실망해. 나 한 번 했는데 아 실망했지. 여기서 1층에서 많이 실망했지. 뭐 그냥 배포에 그냥 비해서 내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 그냥 뭐 마음이 짠했죠 뭐. 많이 짜네. 네, 짠했죠. 아 여기 경주 월드에 있는 풀빌라예요? 음. 경주 월드엔 빌라가 없는데 그 안에 근처. 못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 근처에 빌라가? 있댔어요. 보이더라고요 보면. 근데 뭐 거기에 저 신청하는데 밀려서 못 하더라도 네. 그날 가서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또 안 그건 되지. 안 됩니다. 아이, 또. 그 자꾸 위법 행위를 위법입니다. 그거는. 아, 거기서 돈 주고 빌린 땅에서 뛰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돈 주고 뭐 정정당당하게 이용해. 당근 같은데 올라오겠지 뭐. 아 그치 그러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지난주 안 잘랐던데 배번 양도는 금지돼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 그 금지는 솔직히 뭐 물론 이게 좀 배번 과하다 왜 생각해. 양도를 금지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나 어쨌든 주최 측에서는 이거 금지라고 분명히 밝혀놨으면 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증여도 금지돼 있습니까? 양도만 금지된 거 아니라. 증여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증여까지는. 뭐 하간. 뭐 아무튼 네. 저는 근데 이미 저는 2박 3일 호텔을 끊어놨어요. 아니 뭐 그거하고 관계 없는데 네. 뭐 그렇더라도 그것도 당근에 팔아. 네. 하여간 경주 힐튼? 힐튼은 음. 너무 비싸요. 가격이 그때 그때 되면 아. 2배. 근데 힐튼이 2.5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해가 되지 뭐. 수요가 이해되죠. 많으니. 그건 뭐 얼마든지 뭐 뭐라고 할 건 그 아닌데. 대회가 그렇게 유명한 건가? 어디요? 그 대회가 그렇게 유명해요? 엄청 네임드예요? 진짜 예뻐요. 아, 유명하든 안 잠깐 근데 유명하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단 경쟁. 그 호텔이 아니면 경주가. 경주 4월 4일 마라톤 뛸 때 그 주변 정경이.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때는 마라톤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야 근데 그 근처 호텔 잡기가 힘들다 그랬어. 근데 마라톤 아. 신청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그 마라톤을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의 마라톤 신청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유튜브에 댓글 붙었더만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 어떡하겠어. 어.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우리 얘기만 하는 거지 뭐. 네. 아이 뭐 거기서 주최 측에서 우리 거 한 그럽시다. 너댓 개 생겨주면 근데 좋지. 진짜 만약에 우리가 다 신청을 하고 거기 가서 놀면 재밌긴 하겠네요. 그죠. 금요일 날 오후에 커피타임 끝나고 같이 내려가면 되겠다. 나는 휴가 내고 네. 휴가 내시고 그 풀빌라 사장님 인터뷰하면 되겠네. 그것도 재밌죠. 가서 이제 따야죠 뭐. 그거는. 그거 따도 되죠. 재밌잖아요. 가서 따야지. 사실 풀빌라 사업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청소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상 손님 시리즈 얘기 뭐. 재밌겠다. 봐봐요. 그러니까 다들 음. 상사랑 어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 놀러 가자고 지금 잡은 계획인데 거기 또 일을 해. 그것도 그렇네. 어. 아니, 같이 놀죠 뭐 그분이랑. 뭐 일하기 모르게. 그게 아니라 진우 형은 사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가고 아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치. 그 뒷단에서는 PD들이 마이크 뭐 이것저것 막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러나 컨텐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아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시무룩해지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또 아니 생일인데 왜 그러세요? 뭐 잘라줘요. 나 아니, 이거 나가면 아니 누구나 다 엄청난 오랜만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 같아. 오랜만에 욕 좀 드시죠. 야, 오늘은 제가 욕 먹겠습니다.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난 내가 진행을 잘하니까 진행하는 거고 박 작가님은 짐을 잘 되니까 짐을 드는 거지. 난 짐도 못 들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그게? 자신이 짐이야. 그럼 바꿀까?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경주는 간다. 네, 경주는 참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뭔가 같다. 이게 풀빌라도 재밌을 것 그래. 같아요. 거기 그리고 약간 그 아름답지 않은 신체도 물을 매개로 보면 더 부어 보이죠. 수중에서 보면 더 부어 보여. 귀엽거든요. 귀여워. 아, 진짜 수중 카메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니 뭐 고프로는 이렇게 쓱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왜 찍냐? 그게 무슨 수요가 있냐고. 수요 있는지 없는 없는지 좀 방법을 왜 알려주세요. 하냐고. 진짜 없다고 하면 안 찍을게요. 없어. 아니 제가 선배님들이랑 뭐 교수님이랑 이렇게 모시고
풀빌라를 갈 일이 언제가 또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라도 다 남겨볼까 싶은 거죠. 아 찍어서 개인 소장은 얼마든지 오케이. 아니 뭐 사실 제가 소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 같은 아 거죠. 시각적 폭력이 100%. 1박 2일로 가요, 2박 3일로 가요 그러면. 모르겠네. 1박 2일이 낫지 않아요? 그래도 2박 3일은 좀 버거운데. 나는 그래. 2박 3일로 해놔서. 그렇게까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 그럼 진짜.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 숙소로 갈게요. 음. 그리고 놀러 갈게 밤에. 그죠? 그럼 되겠다. 어차피 근처일 테니까. 근처일 테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쪽 가족은 따로 놀겠다고? 아니, 저는 2박 3일을 끊어놔서 거기에 2박 3일 있다 올 거거든요. 그거야 우리 다 끝나고 나서 1박을 즐기든 2박을 즐기든 하면 되고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창피. 조금. 아니 좀 창피하게 정신님이랑 갔는데 그리고 2박을 해놨다니까요 이미 여기다가. 창피하구나 우리가. 창피하진 않은데요. 모르겠네. 여기 AD도 간다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 AD? 우리도 AD가 있어. 민영 PD. 민영 PD. 민영 선배도 간대요. 우리가 AD가 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와. 난 AD인지 몰라서 그냥 정규 PD로 느낌이 와가지고. 아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구분상 부르는 거니까. 선배 PD, 후배 PD 하기 그래서. 민영이가 누구야?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아서. 누군지는 알아요? 알지. 난 민영 PD 있을 때가 더 무서워. 그래서 나는 AD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 무서워요? 아니 PD가 안에 들어오는 원래 것도 되게 아닌데. 엄격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별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혼자 오해한 거잖아요. 약간 딸 무서워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살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입 PD 혼자 이러도 아유 도대체 왜 저래? 그냥 그런데 민영 PD는 이러고 있으면 뭐가 더 못마땅하지. 사실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민영이는 자기 집 생각밖에 없어요. 매물이 또 없어졌어요, 선배. 아 결혼 때문에. 네. 아 밖에 없나? 아 밖에 없구나. 내려간 거 아니에요? 집 구해야 되는구나 결혼할 때 할 때. 그죠? 보통은 이제 좀 살다가 집을 구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근데 다들 지금 약간 포모가 있으니까요. 네. 좀 지금 살다가 못 다들 구할 엄청 거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워하고 강해서. 이거 더 오른다고. 꼭 그럴 것 길게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사실 길게 보면 이 모든 자산은- 가격이 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은 언제 사도 큰 손해는 안 보지. 왜냐하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뭐 갑자기 급등했다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과연 자산 투자로서 지금이 최적이냐 다른 자산 대비 내지는 지금 못 사면 뭐 이젠 다시 못 사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컨센서스잖아요. 서울 집은 오른다가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는 항상 좀 그래서 많이는 안 떨어질 텐데 네. 그래도 급하게 막 따라잡아서 사야 될 만큼 이런 땡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90년대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막 결혼하고 이제 막 애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추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더 그렇지 더. 근데 거래 한두 개만 찍히면 가격이 올라 버리니 사실 부동산 시장은 왜곡이 쉽잖아요. 그렇기도 그 하고.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매물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모르겠네. 그게 좀 긴 얘기니까 그렇고. 오케이. 그 30대들이 요즘 갑자기 늘어났어요. 요즘 신생아 많이 태어난 게 맞아. 무슨 출산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30대 인구 자체가 하필이면 많아. 요때 잠깐. 이것도 한 2-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지나가면 괜찮다. 보고 지나가면 신혼부부 수요도 많이 줄어들 거야. 하여튼 그래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맞아. 그때 예전에 누가 LH에서 아니다. 국토부랑 LH에서 오래 일했던 분이 그랬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폭등장이 될 거라고. 요 몇 년이 네. 그때 누가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급격한 상승장은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그 이후로 폭락장 온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다만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시기라고 하는 게 이제 내 생각도 뭐 향후 한 2-30년 사이에서는 요 때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 여러 가지가 같이 꼬여야 급등을 하거든. 근데 이제 정책도 대충은 내가 하도 떠들어 놔서 이제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는지의 구별은 좀 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선배님 옛날부터 하셨던 말씀이 촉촉 뭔가 약간 잠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던데. 내가 하도 떠들어대서 정부가 정책을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유튜브를 유튜브든 어디든 그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보면 요즘은 그냥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입에도 못 담던 시절이 있었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한강을 메워서 아파트를 지어야 상속세 된다. 얘기도 그렇고 경복궁을 허물자. 다 그거 다 진짜 2%가 목숨 걸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내가 욕 한 번 먹고 말자 그러면서 심정으로 그거 인정. 대신에 유명세도 진짜. 얻었잖아요. 악명을 얻었지. 그럼 뭐 아마. 트레이드 오프지 뭐. 그때부터 나도 이제 삐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포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개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PD들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른이 삐지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삐지면 달래기라도 하겠는데. 그거 맞아. 민영 PD 딱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 다르지. 민영 PD요? 저렇게 해맑게 잘 웃고 있는데 무슨 왜 사람을 민영 PD가 제일 불쌍하지 뭐. 결혼 언제 해요? 방금 같은 주말에. 한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민영이? 민영이가 결혼은 내년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지. 이후에. 이후잖아요. 한참. 그죠? 네. 이후인데 그냥 집값이 그 사이에 더 오를까봐 막 그런 거라서. 어떻게 집값 내후년이라는데 무슨 내년이요? 내후년이라고? 집값 때문에 미뤘구나. 근데 집값 때문에 당긴 것 같은데요. 내후년으로? 왜냐면 아직 20대거든요. 그게 그 관계가 있나? 20대 결혼 양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받으려면 이제 우리 결혼할 거고 내후년 결혼을 위해서 집을 내년에 살 거니 조금씩 주십시오 하려면 3년 뒤 결혼하겠습니다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빨리 받아서 사놔야 되니까. 그죠. 그렇구나. 재밌겠다. 4월 4일에 나. 그거 봐 아니라고 좀 왔다. 문정 들어오잖아 지금. 들어와. 맞아. 마이크 앞에 장난 앉는 거 아니야. 좋아해. 보통 별로 안 그리고 보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울산에서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대요. 이거 전형적인 진우 형 그 레파토리인데. 뭐. 왜? 아니, 근데 결혼 엄마가 좋아해서 방송을 오래 하게 엄마 됐다는 그. 아빠가 안 좋아할 텐데. 왜? 네? 좀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는 그래 지금 혹시 뭐 또 이제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만천하에 그놈이랑 연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라는 얘기는 생각 딸 가진 남친이 부모님은 또안 그렇지. 좋아할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남친이 한 명일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딸 가진 부모에게는 그 어떤 놈도 놈이지. 그래서 원래는 26년에 준비를 해서 27년에 하자. 요새 결혼 준비가 한 1년이 넘게 걸려서 왜요? 보통 그래요. 식장 원하는 날짜에 잡고 싶고 뭐 원하는 사진관 스튜디오에서 찍고 스드메 싶고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하려면 미리미리 제가 좀 제이여가지고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27년에 원하는 예식장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있었죠. 보통 그래가지고 전 그래서 있었습니다. 빨리 밥이 맛있어야 해야겠다. 됩니다. 나는 다시 한다면 1번은 안 하고 싶고 근데 2번은 한다면 스몰 웨딩 해보고 싶어요. 스몰 웨딩은 다 꿈꿔요. 저도 꿈꿨어요. 그 쉽지 않지. 양가 부모님 양가 부모님 때문에 오케이 해야 절대 되니까. 안 돼요. 그게 그거 뚫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 그리고 돈이 오히려 많이 든다고. 당연히 그렇지. 사실 그래요. 축의금 덜 웨딩 들어오고 하면, 그럴 테니까.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사진 있었잖아요. 스몰 웨딩, 거지 웨딩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스몰. 진짜 스몰. 그래서 그래서 집부터 이제 알아보자.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작하고 보니 뭔가 거기 이미 활활 타고 있어서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손동재 PD라면서 부동산 공부를 왜 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면 되잖아. 못 믿어서. 못 믿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못 믿었겠죠. 다들 의견이 달라요. 그래. 박정호, 김경민 또 누가 오시지? 이광수, 최상욱 쟁쟁하다 정말. 의견들이 다 다를 것 같다. 다 좋은데 다 들어보고 집을 살려면 진우 형만 피하면 돼요. 저 형 얘기는 듣지만 투자에 관련해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좋은데 듣고 나서 반대로 하면 항상 맞아요. 아무데나 사라 하셨는데 그러면 사면 안 되나요? 이제 10년 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데나 일단 사라 한 거고 10년 전에 사지 말라 주의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1년이 걸린다. 네, 준비가 1년이 걸리는데 지금 집이 없다. 집을 사서 가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집이 다 매물이 없고. 지역은 상관없고요. 지역은 약간 서쪽이면 좋겠긴 한데 남편이 될 사람 혹시 될 사람의 그 직장은 어딘데요? 강남 쪽이어가지고 근데 왜 서쪽이어야 됩니까? 제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도 다 가까워야 되고 강남도 남편이 나 이렇게는 못 살아라는 얘기까지는 그게 안 나와야 되고. 가장 좋은 데가 효창공원하고 삼각지예요. 그거 너무 비싸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진 않았어. 아파트여야 저긴 된다는 아파트. 거죠. 그렇지. 아파트 아니면 미안해. 집이 내 아니야. 수준으로 생각했어. 내 수준으로 생각했다. 미안해요. 우리 동네 빌라 진짜 되게 싸거든. 농담인데 또 다 그러실라. 빌라가 우리나라는 되게 지금도 저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거는 주택 아니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기도 많지. 아파트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사는데 그게 아니면 안 집값 비싼 게 사시죠. 아니니까 서울 중심에 대도시 중심에 지금도 10억 안쪽에 빌라들 많지 않습니까? 빌라도 있고요. 저희 동네 그 오면은 공덕동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약간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그렇게 지금 많이 오르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꽤 15억 있어. 많이 넘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 과거에 비하면 많이 그치, 올랐겠지. 그치. 오름폭을 보면. 근데 뭔가를 살 때 강남에 비해서 과거의 오름폭 보면 아무것도 못 사요. 맞아. 금이나 은이나 과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사? 지금 보면 오름폭 보면 어머 이렇게 올랐어. 어떻게 사? 지금부터 오를 거냐 말 거냐 그거 보는 거지. 아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겠다. 그쪽 동네 거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거기 그래서 복도시- 올 리모델링해서 사는 건 괜찮을 것 복도식 같고. 25평이 15억 정도 합니다. 15억? 저는 살 가까운 생각이 전혀 비싸다.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 대출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대출 좀 해줬지. 그거 다 막아놓으니까 젊은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이 청년들 어딨어. 90%씩 대출해주고 그러는데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거 집값 올라갈까 봐. 부모가 하는 부자면 살 수 있고. 근데 그건 있더라고.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동네에 원래는 집주인이 1억에 30으로 월세로 내놨지만 중간에 전달해 주신 중개인 분이 30을 떼고 1억 전세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1억 전세로 들어가게 돼요. 와 대박이다. 그 집주인이 그냥 쿨하게 오케이 했어요 그냥. 그거. 사정을 얘기했죠. 저희가 진짜 돈이 없는데 그때 막 구셔서 막 설명. 저는 800만 원이 있고요. 얘는 1,200만 원이 있어. 저희가 2천만 원을 지금 세약을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월세 30 내고 나고 하면 낼 게 없어요. 저희가 1억 돈 이렇게 디자 내고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와, 전세를 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그랬더니 좋은 분이다. 아유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1억에 이렇게 해. 그렇지. 그래. 근데 그 서울 그 중앙에 있는데 1억짜리 집이 어떻겠어요? 그 87년에 지은 집이거든요. 자려고 누우면 옆에 시멘트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 데였어. 첫 집이? 첫 집이요, 첫 집. 진짜 낡은 집이었던 신혼집? 거예요. 진짜 낡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그때로 돌아갈래 하면 돌아갈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년 후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집,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네. 만족도가 이만큼 100배. 처음에 이 집에서 시작했으면 맞아. 딴 데 이사 가야지. 언제까 여기 살지 막 이 생각했을 텐데 처음 시작 그렇게 해놨더니 그래. 만족도가 너무 커. 저기님이 틀렸어요. 지금 집도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제가 청년주택에 사는데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형으로 나왔는데 공실이 나면 청년도 들어갈 수 있어서 나라에서 음. 해주는. 네. 네. 청년주택이면 되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혼부부형은 33제곱이어서 전용 면적. 청년주택 정책을 누가 하죠? 그게 박원순 표야, 오세훈 표야? 제가 22년인가 들어갔으니까 박원순 표 박원순 표 청년주택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굳이 가릅니까? 나는 그런 거 되게 가리고 싶어. 원흉입니다. 형다르게 원흉. 궁금하니까. 진짜. 왜 굳이 그걸 가르냐고? 그래서 거기 책임 소지를 분명히 저 해야지. 혼자 살기에는 그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첫 입주여서 신축이고, 신축이어서 아, 그러니까 눈이 저긴 이미 너무 틀렸어요. 높아져가지고 이미 틀렸어. 신축이면 이야. 실평수가 한 10대 평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갈지 말지 고민할 때는 오피스텔이랑 월세가 똑같아서 뭔가 그냥 월세를 더 아끼는 좁은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다가 그냥 같은 값에 더 넓은 데로 가자 하고 갔는데 지금 오피스텔 월세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같은 값에 넓은 데로 잘 갔다. 근데 이제 그 청년주택 그 집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계속 연장하면 2030년까지. 그럼 계속 연장해서 우와. 살면서 같이 그냥 그 집에서 신혼 살림 하면 어때? 아니 근데 거기
만약에 진짜 뭐 이렇게 정 안 구해지면 그럴 순 있는데 약간 아기 낳고 살기까지 작죠. 하기에는 조금 그치.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사실 근데 진짜 애기 당장 낳을 생각 없으면 저기 살면서 어디 나중에 좀 개발 가능성 있는데 빌라 사놓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우 선배가 아침마다 새로운 제안을 하시기 이것도. 어때? 저거. 아파트? 네. 예산을 대충 아니까 이거 어때요? 아파트. 그래서 좀 잊고 살려다가도 아침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리마인드를 빠져 있는 게 주면서 아니라 여기가 빠져 있는 거네. 신입시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본인이 하고는 싶은데 막상 용기는 안 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대신 나좀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권유. 창업은 나한테 권유하고 아파트 사는 건 여기에 권유하고 주식은 맞아. 저기에 권유하고. 지금 박신유가 권유한 주식에 물려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더 세게 물렸으니까 그거는 우리 함께 손잡고 버티시죠. 아니 그게 위로가 돼? 어? 제가 더 물렸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냐? 답답합니다. 그게 뭐 이번 기회에 그게- 장기 투자가 뭔지 그래, 한번 불안하고 걱정해서가 경험해보십시오. 아니라 네. 지금 다른 것들이 날아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회비용이. 아프죠. 뭐 하고 있는 건가? 아프죠. 묵묵히 견디셔야 합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잠깐 팔고 다른 거 하고 옷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치. 그 사이에 오를 그냥 월요일에 팔면 화요일부터 올라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지금 석 달째인가? 몇 달째?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닌가? 한 반년 됐나? 제가 아픈 지 1년 됐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 없는 거야. 내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지?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듣겠어. 근데 결국 지금 결국 내 말 박신일 말 듣고 물려 있잖아 지금. 뭐야 그게? 많이 사셨어요? 많이 사셨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많이 안 샀어요. 근데 물을 타다 근데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왜 자꾸 내리지?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년 2월쯤이면 공시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럴 리가요. 아무튼 생일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에헤이. 에헤이.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참. 뭐야? 지훈 선배님 앞으로 청첩장이 도착했어요. 결혼하세요? 누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 기자님의 오랜 팬인 땡땡땡입니다. 작년에 잠깐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과 같이 살생을 경제 잘해. 콘서트 다녀왔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닌가? 남성분이시지 않을까요? 그때 받은 수첩은 아까워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가 너무 유란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고민하다가 보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곧 결혼하는데 이 소식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20대와 30대인 지금까지 항상 변치 않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청첩장을 보내신 거구나. 송다혜님과 이거 내 이름을 말해버렸네. 그래 할 수 없다. 박재홍님이. 이해하겠죠. 삐처리하겠죠. 내일이다 내일. 가실 거예요? 내일 결혼하시네. 네, 가실 거예요? 가면 재밌겠다. 집 근처이네요. 잊지 못할 추억이겠네 진짜. 근데 어디입니까? 가서 인사했는데 못 알아보면 더 재밌겠다. 천안에서 하시네. 천안에서. 아니야. 천안에서 잠깐만. 내가 잘못 봤구나. 천안. 천안이면 집 근처지 뭐. 한 시간이면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니 나이 스케일을 딱 맞췄어. 그렇지. 천안이면 완전 뭐. 잘못 봤네. 두 분 정말 따뜻하게 잘 사시기를. 사실 뭐 이렇게 둘이 사는 게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데 그죠. 정말 서로의 온기로 아이 뜨거우니까 살아야지 뭐. 그래. 아우 저 청첩장. 아휴 정말 문구 이거 적는 것도 만드는 고민이고 것도 막. 고민이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도 그러니까요. 고민이고. 진짜. 저 청첩장 제가 어? 셀프로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셀프. 12월 달 달력 그려놓고 여기 동그라미 살짝 트는 거 음. 말아요. 그거.
디자인 뭘로 할지, 고민이고 안에 내용 뭘로 적을지. 오탈자 나면 또 다시 또 다 그러니까요. 바꾸자고 그러고 아. 지금 생각하면 굳이 오탈자 있어도 되는데 내 말이. 또 우리 또 굳이. 직업병 있거든요. 줄바꿈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요거 한자 전 들여쓰기 해야 진짜 되는데 중요한데. 저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해도 돼. 혼인 선언문도 구글에 혼인 선언문 검색한 다음에 세 개 본 다음에 자기야 이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하자 끝. 우리는 안 했어. 혼인선. 혼인 선언을 안 했어요. 근데 약간 좀 그래도 공들이는 게 나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그런 한 것 같아요. 번이니까 사람들 약간 그냥 후회하더라고요. 늘 그냥 후회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굳이 저렇게 공들여서 안 해도 됐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신입 PD는 그래도 공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하니까 결론은 뭘 해도 후회는 남는다.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 해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두 번 하셔라. 해라 두 번. 한 번은 해보고 한 번은 대충 해보고. 같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는 어떻게 해도 것 같아. 후회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그냥 본인이 그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된다. 맞아. 어떻게 해도 후회하는 이유는 결혼 자체가 끝. 생일날 끝. 축하드려요.